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4일 새벽 모니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3일이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 동일체원칙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 동일체원칙이라는 것이 15년 전에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뿌리 깊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건 아마 상명하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정의감과 사명감에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갈등 긴장 관계, 아니 오히려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수준의 인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던 이런 일들을 제외하고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얘기를 곰씹어 본다면 그렇다면 정말 보석 같은 격려사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검사가 되는 사람들한테 정의감과 사명감에 충실하고 상명하복의 뿌리 깊은 문화 거기를 박차고 나가라. 너의 소신을 지켜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죠. 며칠 전의 상황이 바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 인사협의 문제와 관련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충돌은 법령에 규정된 대로, 그리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의 관행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원인이 있다? 추미애 장관한테 원인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행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인사 제청을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검찰청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어떻게 들었느냐? 비공식적으로. 우선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기 전에 검찰국장이 대검차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대검차장도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차례 듣고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장관이 총장과 협의를 해서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서 검사들을 임명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한 1시간 반 정도 앞두고서 법무부 장관실로 와라, 과천. 그런데 검찰총장이 인사협의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실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방문하면 바로 인사가 임박했구나 하는 인사의 보안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관행적으로. 자, 그건 뭐 그렇다 쳐도, 아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내려면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략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검찰국장이, 지금 그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죠? 그 사람이 대검차장한테 아무런 언지를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제출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럼 인사안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안 보여줬습니다. 그래 놓고서 장관실로 와라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 인사안을 먼저 좀 보내달라, 그래야 내가 의견을 낼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끝내 인사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발됐고, 불발된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졌죠. 근데 수사팀 해체, 그리고 두 번째 인사가 이루어질 시점에, 그러니까 중간 간부급 인사가 이루어질 시점에는 인사안을 의견을 냈습니다. 냈더니 그때는 또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에 규정된 의견을 들어, 물론 의견을 들어라는 것이 꼭 반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견을 들어라는 얘기는 그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일부 반영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 인사를 단행을 했고, 이 인사는 이른바 언론에서 학살 인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결국은 청와대와 관련한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인사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사공방이 벌어졌을 때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가서 뭐라고 했죠? 이 문제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얘기했다는 상명하복의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라. 법무부 장관의
명을 검찰총장이 거역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이거는 상명하복의 그것을 과감하게 박차고 나간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본인의 지시를 거절을 하면, 본인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도 관행에 어긋나는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은 거역이고, 그 다음에 신임 검사들한테는 상명하복의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 항명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는 뭐 항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뭐 상명하복도 할 수 있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추미애라는 사람이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일관성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의 말을 검찰총장이 듣지 않는 것은 항명이고, 그래서 뭐 징계 검토 운운하고, 한참 징계 얘기 나왔어요. 요즘에 또 쏙 들어갔지만 징계 검토 운운하고 감찰 운운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신임 검사들한테는 그 상명하복의 문화를 깨고 나서라, 항명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이 검찰청법에서 사라진 지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잔재가 아직도 검찰청법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잔재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잔재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잔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 하급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누구의 말을 우선해야 되느냐, 그래야 조직이 유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참 논란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자도 데스크라는, 부장, 차장, 데스크라는 사람이 있고 일선 기자가 있습니다. 데스크 직접 취재 안 합니다. 일선 기자가 가져온 것을 지도 감독합니다. 그런데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거 용 기사가 안 될 것 같은 방향으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으면 지도 감독하는데, 만약에 이 기자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취재를 해와서 기사를 써왔는데 보니까 기사가 안 됩니다. 이러면 이 기사는 버려야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기사는 데스크의 책임 아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마찬가지입니다. 부장검사, 차장검사들이, 검사가, 일선 검사가 수사를 해왔는데 영 이게 안 된다, 또는 수사의 방향이 이쪽이 아니다 싶으면 지도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도 도저히 이거는 수사로서 성립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라? 그거는 곤란한 것이죠. 아니, 무너뜨려서 정말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것이 정의의 방향과 옳다 하면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하겠지만, 위에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들이 무슨 딴 마음을 먹기 전에야 일반적으로는 그 지도 방향이 옳다고 보는 것이 맞다. 옳지 않다면 현장 검사들과 일선 검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내 생각은 이렇고 당신 생각은 어떠냐, 조절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휘 감독입니다. 그런데 물론 윗사람이 잘못된 지시를 할 때 그걸 아랫사람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상명하복의 정신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아마 그렇다면 요즘 검사들이 어떤 검사들입니까? 이 부분을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사람도 요즘과 같은 바뀐 문화에서는 무조건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자, 본인의 명을 거역했다, 이런 표현을 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한테는 상명하복의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제 말씀은 이중잣대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시를 어긴 것은 거역이고 항명이고, 그러면서 징계까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신임 검사들한테는 상명하복의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고 하면 항명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중잣대다. 그래서 제가 추론안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말은 실제 현상과도 매우 다르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검찰청법에서 빠진 것 사실입니다. 빠져가면서 그 이후에 검찰청법에 다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청법 7조에 보면 1항에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른다. 이것도 사실 요즘 추세에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따른다. 그럼 뭐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7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제1항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맞는 일. 아니, 현행 법률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 감독에 따르는데 그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문제가 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지면 1항과 2항을 다 같이 해석을 해보면 안 받아들여지면 결국 상급자의 지휘에 따른다. 이게 상명하복,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명하복입니다. 현행 검찰청법에 엄연히 근거 규정이 있다. 이 근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임 검사들한테 상명하복 그것을 박차고 나가라. 더군다나 본인은 본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과거의 관행과 전혀 다르고, 그리고 과거의 관행뿐만 아니고 과거에 해왔던 방식, 그것이 관행이라면 그 관행이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 인사의 원칙과도 완전히 다른, 그리고 법령에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해야 되는데 의견을 듣지도 않은 이런 불법적인 인사, 이걸 해놓고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뭐 징계를 하느니 감찰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한테는 상명하복 그것을 박차고 나가라 이렇게 주문하면, 자, 그 신임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보석 같은 표현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이런 갈등 양상이 없었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격려사는 정말 주옥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런 갈등 양상을 다 알고 있을 신임 검사들 머릿속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의 이 격려사가 따뜻하게 후배들에 대한 질책으로 격려로 받아들여졌을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돈남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럴 경우에는 과연 이 신임 검사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그 검사 업무의 수행, 여기에 어제 추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새겨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무행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검사,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풍토 또는 저거 추론한불 아니야? 라는 식의 비평을 듣는 그런 풍토가 있는 한 법무행정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가 없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런 식의 격려사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는 저는 신임 검사들이 다 알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런저런 갈등을 또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차피 지금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일단 4.15 총선 때까지는 좀 로우키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마 사실상 중단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는 뭐 암암리에 하여튼 증거 보강 작업이나 추가 조사 같은 것이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마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동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여전히 잠복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식의 이중잣대, 삼중잣대를 검찰총장한테 들이대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검찰행정,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을 초래하게 되고 말 것이다. 거기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